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이제 막 은퇴를 맞이한 60대, 또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피로를 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움직이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인생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쉬자고만 생각했다면 그 안락한 시간이 결국 삶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은퇴자들이 경험하며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목표를 가지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놀지 않는 삶이 어떻게 은퇴 후의 비극적인 몰락을 막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놀고 있으면 인생 끝장. 은퇴 후 몰락의 비극적인 현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60대에 접어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퇴 후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사실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놀기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몰락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은 은퇴 후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그야말로 끝장일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불안정.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첫 번째 사례는 한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후 은퇴한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은퇴 후에 모든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한동안 여유를 즐기기만 했습니다. 가족과 여행을 다니거나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는 등 자신의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노후를 꿈꿨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의료비와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A씨는 은퇴 전 자산 관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고정적인 수입 없이 점점 줄어드는 생활비에 당황한 A씨는 은퇴 후 몇 년 만에 큰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은 나이에 취업은 쉽지 않았고 이전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현실적이며 A씨와 같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A씨가 은퇴 전부터 자산 관리나 은퇴 후 재정 계획에 조금 더 신경 썼다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은퇴 자금을 꾸준히 관리하고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건강관리.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운동과 건강관리. 두 번째 사례는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60세 이후 평소 건강을 잘 챙겼다고 자부하며 은퇴 후에는 특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예전처럼 식습관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B씨는 점점 체중이 증가하고 가벼운 활동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여유가 점점 병원과 치료로 채워지면서 그가 원하던 평화로운 노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B씨의 사례는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60대 이후에는 운동과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B씨가 은퇴 전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점검했다면 은퇴 후 건강한 상태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곧 생활의 질을 좌우할 수 있음을 B씨의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3. 정신적 불안정. 은퇴 후의 무기력함과 우울증. 세 번째 사례는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60세의 은퇴 후 그동안 일에 매달리며 미뤄두었던 취미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그저 평범한 여유를 즐기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취미들을 하며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C씨는 몇 달 후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미를 가져도 그것만으로는 정신적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C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동안의 무기력함과 외로움이 그를 점점 더 괴롭혔습니다. C씨의 사례는 은퇴 후 우리가 정신적,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생활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지 않은 채 쉬기만 하거나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정신적인 고립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위의 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 놀기만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어떻게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안정, 건강, 정신적 안정 세 가지 모두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자기 개발을 지속하며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편안하게 쉬자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준비입니다. 아무리 은퇴를 일찍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은퇴 후 몰락을 피하고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 무기력함과 우울증을 피하기 위한 실천적 조언. 60세 이후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흔히 겪는 문제는 바로 무기력함과 우울증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뭐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며 그 결과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퇴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한 여유를 즐기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그 시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력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무기력함과 우울증을 피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목표는 필수. 일상에서 목표를 찾는 법.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표는 없어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동안 일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지면 뭔가 큰 허전함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행을 가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목표가 없다면 그 시간은 금방 무료해지고 결국 우울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목표, 두 번째는 장기 목표입니다. 단기 목표는 매일 해야 할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한다거나 매일 새로운 책을 읽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들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단기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기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3년 후에는 여행을 떠난다. 5년 후에는 자원봉사를 시작한다와 같은 목표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렇게 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기 목표는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과정은 은퇴 후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2. 신체 건강을 위한 꾸준한 운동.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운동을 귀찮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급격히 퇴화하게 되고 이는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운동의 목표를 설정하세요. 주 3회 30분씩 운동하기와 같은 간단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세요.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거나 근육을 키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뇌세포가 활성화되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거나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운동을 통해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은 결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라도 꾸준히 운동을 시작하고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어지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면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며 사회적 고립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원봉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목표와 의미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취미를 통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한 클래식 음악이나 미술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동호회에 가입해 관심사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은퇴 후 삶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은퇴 후 무기력함과 우울증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을 챙기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급격한 퇴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운동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